참. 그날도 차가운 흙냄새가 가득한 지하실에서 감자 한 알이 제 전부였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집 지하실에서 72살 된 제가 콘크리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손바닥만한 그 작은 감자를 조심스럽게 반으로 쪼개서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삼켰지요. 글쎄, 지하실 냄새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곰팡이와 먼지가 섞인 그 냄새가 폐에 깊숙이 스며들어 숨 쉴 때마다 목이 따끔거렸어요. 벽 곳곳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나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더군요.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아직 지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었지요.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 스쳤어요. 까만 털을 가진 쥐 한 마리가 제 발목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감자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처음엔 조용히 있더니 갑자기 털을 세우고 위협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배고픔은 쥐도 저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저리 가라고 작은 목소리로 쫓아보려 했지만 그 쥐는 오히려 더 가까이 왔어요. 제 손가락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니 등골이 오싹했지요. 이 작은 짐승조차 저를 만만히 보는 게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쥐를 내쫓으며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제일 약한 존재라는 걸요. 쥐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제가 초라해졌다는 걸 말입니다. 울음이 치밀었지만 눈물을 흘릴 수 없었어요. 소리내면 위층 며느리가 감자조차 주지 않을까 두려웠으니까요. 견뎌내자, 반드시 견뎌내자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지요. 몸은 지하실에 갇혔지만 마음은 굴복하지 않겠다고요. 어둠이 깊어지지만 제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어요. 사실 이 지하실에 있게 된 건 우리 아들 도연이가 미국 출장 간 직후부터예요. 원래 우리 셋이 함께 살았지요. 남편 돌아가신 후 이 집에서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제 목소리가 습한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손가락으로 감자 표면을 쓰다듬어 봅니다. 며느리 서진이는 매일 아침 감자 하나를 던지듯 내려주었어요. 그게 제 하루 식사 전부였지요. 밥도 국도 없이 오직 감자 하나, 꼭 사료처럼요. 그 아이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감자면 충분하잖아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하루하루 감자 한 알로 버텼지요. 그게 제 구원이자 생존이었어요. 젊었을 때 그 아이를 더 따뜻하게 안아줬더라면 지금 이렇게 지하실에 가뒀을까?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 아이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새겨지고 있었는지요. 도연이가 출장 간 건 일주일 전이에요. 한 달 정도 걸릴 거라 했는데 떠나자마자 서진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위층 공사 때문에 잠시 지하실에서 지내라던 며느리, 저는 믿었지요. 하지만 며칠 후 문에 자물쇠가 걸렸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감금이라는 걸요. 어둠 속에서 천장 너머 발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규칙적인 무거운 발걸음, 서진이 거예요. 요즘 밤늦게 집안을 돌아다니더라고요. 뭔가 찾는 듯 정리하는 듯요. 저는 숨을 죽였지요.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오더군요. 천장 너머 서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지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들키지 않으려는 듯요. 귀 기울였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그 톤이 평소와 달랐지요. 계획적이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도연이가 있었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아들은 제 말을 믿어주니까요. 감자 마지막 조각을 삼키고 내일까지 기다려야 했지요. 서진이가 다른 음식을 줄지 아무것도 안 줄지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내일은 나아질까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 꿈틀거렸지요. 아들 돌아오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출장은 늘 길어지기 마련이고 서진이는 통화조차 막았어요. 지하실 차가운 기운이 뼈까지 스며들더군요. 몸을 더 웅크렸지요. 빛마저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 아시나요? 저는 지금 그걸 느껴요. 며느리가 저를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충격이요. 그날 밤 서진이 통화가 길게 이어졌어요. 처음엔 조심스럽더니 웃음이 섞였지요. 그 웃음이 가슴을 서늘하게 했어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네, 걱정 마세요. 희미하게 들린 그 말이요. 무엇이 끝난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차가운 확신이 오싹했지요. 그때 쥐가 다시 나타나 손등을 핥으려 하더군요. 비명을 삼켰어요. 소리내면 들릴까 봐요. 쥐를 내쫓으며 느꼈지요. 그 웃음과 쥐 둘 다 저를 삼키려는 신호 같았어요. 발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지하실 문 너머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밤 10시 넘은 시각, 아마 도연이일 거예요. 시차 때문에요. 문에 귀를 바짝 대었지요. 아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요. 여보세요? 도연 씨, 서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럽고 다정하게 연기하더군요. 네, 저는 괜찮아요. 많이 바쁘시죠?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침묵 후 어머니요. 아, 지금 주무세요. 요즘 피곤해 하시거든요. 거짓말이었지요.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잠들겠어요? 하지만 서진이는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어요. 어머니 바꿔달라고요? 아이고, 깊게 주무시고 계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통화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저는 아프지 않아요. 통화하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소리쳤지만 닿지 않았지요.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시거든요. 밤에 중얼거리시고 낮에도 멍하니 계세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한 말도 까먹으시고 물건도 못 찾으시고 치매 초기 아닐까 싶어서요. 치매, 그 단어가 충격이었어요. 서진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지요. 병원에 모셔야 하는데 싫어하시면서 화내시고요. 이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도연 씨는 일에 집중하세요. 내일 어머니께 안부 전해드릴게요. 사랑해요, 여보. 몸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진이 발걸음이 방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문에서 떨어져 벽에 기대었지요. 울음이 치밀었지만 소리내지 못했어요. 치매라고, 내가 치매라고 중얼거렸지요. 저는 멀쩡해요. 모든 걸 기억해요. 도연이 처음 걸음마 한 날, 남편과 만난 날, 이 집에 온 날이요.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 서진이가 그렇게 말하면 도연이는 아내를 믿을 거예요. 이웃들도요. 이게 서진이 계획이었구나. 저를 고립시키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제 말을 안 믿게 하는 거요. 위층에서 또 전화벨 울렸어요. 여보세요. 서진이 목소리가 낮고 비밀스러웠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주변에 다 말해놨어요. 치매 걸렸다고요. 남편도 의심 안 해요. 바빠서 확인할 방법 없고요. 조금만 더 시간 문제요. 전화 끊어지고 조용해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서진이가 누군가와 계획 중이라는 걸 알았어요. 도연아, 엄마 구해줘. 위험해. 중얼거렸지만 아들은 멀리 있고 서진이 연기에 속았지요. 위층 발걸음 소리, 서랍 여는 소리, 종이 뒤지는 소리, 서진이 중얼거림. 이제 정말 곧 끝나겠네. 무엇이 끝난다는 건지 제 인생인가요? 다음날 서진이가 감자 놓고 바로 안 올라갔어요. 제 앞에 쪼그려 앉아 차갑게 바라보더군요. 참을 수 없었어요. 서진아, 우리가 함께 살며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니? 제 목소리가 떨렸지요. 서진이가 웃었어요. 따뜻함 없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아이 못 낳는다고 집안대가 끊긴다고 하신 분이 누군데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그 말 때문에 10번 시험관 시술 받았어요. 그 고통 아세요? 겨우 아이 가졌을 때 유산됐을 때 여자 구실 못해서 애 잃는다고 하셨지요.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정말 그런 말 했었지요. 화나서 생각 없이요. 그때 제 심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아이 잃은 슬픔보다 그 말이 더 아팠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때 기억들이 떠오르며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어요. 서진아, 그런 뜻 아니었어. 답답해서요. 답답한 건 저였어요. 도연이 출장 갈 때마다 어머니와 둘이 있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왜 말 안 했어? 말한다고 달라졌겠어요. 어머니는 제 마음 이해하려 한 적 있나요? 그 말이 가슴을 꿰뚫었지요. 정말 노력했나요? 저는 도연이를 위해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못 참아요. 서진아, 이제라도 다시 서진이가 비웃었어요. 그 웃음이 섬뜩했지요. 어머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무력하게 사과하는 순간을요. 사과만으로는 안 돼요. 늦었어요. 서진아,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이제 아시겠네요. 제 절망감을요. 서진이가 일어나 계단으로 가며 그때 제 눈물이 안 보이셨죠? 이제 어머니 눈물이 소용없다는 걸 보여줄 차례예요. 문 닫히고 자물쇠 걸리는 소리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그렇게 잔인한 시어머니였나? 며느리를 아프게 했나요? 그땐 몰랐어요. 한마디가 평생 상처가 될 줄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해도 되나요? 지하실에 가두고 치매로 만들고 아들에게 거짓말하고요. 가슴이 답답했지요.
죄책감과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위층 전화벨 울리고 네, 잘 됐어요. 드디어 말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 단계가 뭐죠?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지나 감자양이 줄었어요. 2개에서 1개, 이제 반 개요. 어머니 드시는 게 줄어서 충분하겠죠. 하지만 굶긴다는 걸 알면서 모르는 척요. 기력이 떨어지더군요. 처음엔 걸어 다녔는데 이제 일어서기 힘들어요. 손끝 차갑고 어지럼증 왔지요. 이대로 죽나 처음엔 설마 했지만 이제 걱정됐어요. 서진이 계획은 저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몇 걸음도 버거워졌지요. 뺨 들어가고 눈은 푹 파였어요. 이렇게 당할 수 없다고, 방법 찾아야 한다고요. 쓰러진 척하면 어떨까? 며칠 생각했지요. 서진이 감자 줄 때 쓰러진 척해 당황시킨 후 밀치고 도망가는 거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어요. 서진이 문 열고 제 쓰러진 걸 보고 가까이 오면 밀치고 계단으로요. 계획 세우니 희망 생겼지요. 하루 종일 연습했어요. 자연스럽게 쓰러지는 법, 숨 약하게 쉬는 법이요. 서진이는 오후 2시쯤 오지요. 빛 각도로 짐작해요. 발걸음 소리 들리자 바닥에 누워 눈 감았어요. 숨 약하게 쉬며 연기했지요. 어머니 문 열리는 소리요. 왜 이래요? 발걸음 가까워지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깨 흔들리고 맥 짚으려 할 때 힘 모아 밀쳤어요. 서진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지요. 어머니 뭐 하세요? 비명소리 났지만 저는 계단으로 달렸어요. 다리 후들거렸지만 마지막 기회요. 위로 올라가 빛이 가까워졌어요. 지하실 문 앞에서 다리 잡혔어요. 어디 가시려고 서진이 발목 잡고요. 놔줘. 발버둥 쳤지만 3개 잡았지요. 아직 안 돼요. 때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단에 엎드려 문 보았지만 닿지 않았지요. 빛 가까운 데 갈 수 없었어요. 서진이가 저를 끌어내렸어요. 저항했지만 기력 없었지요. 왜 힘들게 하세요? 조용히 계시면 되는데 왜 말썽 부리세요? 말썽이라니 또 시작하시네요. 지금 어머니 상태 아세요?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그 말이 등골 오싹하게 했지요. 그날 오후 희망될 순간 왔어요. 옆집 박 할머니 목소리요. 15년 이웃이시지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서진이 목소리 긴장됐어요. 정순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 한동안 못 봤네. 문에 귀 대었지요. 기회일 수 있겠다고요. 몸 안 좋으셔서 요양 중이세요. 어디 편찮으신데 문병 가야지. 아니에요, 지금 주무세요. 무슨 큰 병 아니지. 박할머니 목소리 걱정됐지요. 창고문에 자물쇠 왜 달렸어? 전엔 없었는데. 지하실 문 말씀이요. 도둑 말아서 안전하게요. 자물쇠 흔드는 소리 들렸어요. 이때다 소리 질렀지요. 저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목소리 약했지만 크게 쳤어요. 박할머니 정순이에요. 서진이가 저를 들린 듯 발걸음 멈췄어요. 무슨 소리 나는 것 같네. 문 두드렸지요. 쿵쿵 여기 갇혀 있어요. 그때 유리 깨지는 소리 크게 났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서진이 외쳤지요. 유리잔 떨어뜨렸네요. 괜찮아 다쳤어. 박할머니 관심이 서진이로 갔지요. 소리는 잊힌 듯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유리 조각 있을 수 있어요. 치울 게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다치실까 걱정돼요. 다시 소리쳤지만 박할머니 멀어졌어요. 그럼 먼저 들어갈게. 정순이 문난 전해줘. 발걸음 멀어졌지요. 서진이 내려와 얼굴 창백하더군요. 어머니 뭐 하신 거예요? 도움 요청했을 뿐이야. 미소 지으며 박할머니가 정순이 치매 심하네. 헛소리도 한다더니요. 이제 온 동네가 알아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 마지막 희망마저 잃었지요. 절망이 차올랐어요. 이제 누구도 안 믿겠구나. 감자 던져놓고 어머니 현실 받아들이세요. 그 확신이 심장 얼렸지요. 박할머니마저 치매로 여기게 된 후 완전 절망이었어요. 오랜 이웃인데 이제 그분도 믿어요. 그날 밤 서진이 통화 소리 흥분됐어요. 문에 귀대고 들었지요. 집 서류 다 찾아놨어요. 강남집 얼마인지 아세요? 보험도 확인했어요. 생명보험 3억 원 가까이요. 남편 명에 거의 없어요. 다 어머니 이름이에요. 위임장 준비해뒀고 사인만 받으면 돼요. 걱정 마세요. 며칠 안 남았어요. 도장만 받으면 끝이니까. 내 목숨이 아니라 이름을 노렸구나. 이미 주변에 치매라고 말해뒀어요.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문제없어요. 대체 무슨 일 벌일 작정인가요? 전화 끊어지고 떨림 느꼈지요.
진짜 목적은 재산, 집, 보험금 차지요. 해치면 의심받으니 치매로 만들어 위임장 도장 받으려는 거구나. 그 다음은요. 두려움과 분노 치밀었지요. 가족으로 여겼는데 저는 장애물이었어요. 위층 서랍 소리, 도장 찾는 거예요. 그날 밤 결심했지요. 죽더라도 도장 안 찍겠다. 재산 차지 못하게요. 희생자만 될 수 없어요. 살아서 진실 알려야 해요. 다음날 서진이 서류 들고 내려왔어요. 위임장과 도장요. 이제 서명할 시간이에요. 사인만 하시면 편해져요. 치매라. 재산 관리 힘드시잖아요. 손 떨렸지만 절대 안 해. 이제 다 알아. 표정 굳더군요. 어쩔 수 없네요. 사인만 하세요. 끝까지 갈 작정이구나. 서류 펼치고 이 집도 제 거니까요. 평생 재산 포기하라는 종이요. 펜 쥐어주었지요. 떨림은 두려움과 분노요. 망설이는 척하니 안심하더군요. 그 순간 펜 끝으로 제 허벅지 찔렀어요. 통증 관통했지만 마지막 기회요. 눈물은 분노의 불꽃이었지요. 어머니 뭐 하세요? 서진이 소리쳤어요. 피 흘리자 당황했지요. 구급상자 찾으러 뒤 돌린 순간 일어났어요. 다리 아팠지만요. 피 떨어지지만 길잡이요. 계단 기어 올랐어요. 빛 가까워졌지요. 어머니 뭐 하세요? 쫓아오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피 흘리며 올라갔지요. 문 도착해 돌렸어요. 열렸지요. 햇빛 쏟아져 아름다웠어요. 현관으로 향했지요. 다리 후들거렸지만요.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 서진이 다급했지요. 계획 물거품 되니까요. 현관문 앞에서 팔 잡혔어요. 안 돼요. 신랑일 버렸지요. 밖에서 사람 목소리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소리쳤지요. 발걸음 멈췄어요. 서진이 얼굴 창백해졌지요. 한 발짝 더 가면 끝이에요. 웃었지요. 끝은 내 거짓이야. 손잡이 돌렸지만 팔 세게 당겨졌어요. 기력 떨어져 뿌리치기 어려웠지요. 안쪽으로 끌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희망 꺼지는 듯요. 이번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서진아, 잘못했어. 무릎 꿇고 빌었지요. 아이 못 가져서 힘들 때 따뜻하게 됐어야 했어. 상처 주는 말 안 했어야 해요. 그때 잘했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결혼 생활 힘들었어요. 그만하고 싶었어요. 너도 지쳤구나. 이제 늦었어요. 나도 지쳤어요. 다시 지하실로 가세요. 감자 드셔야죠. 목소리 차가웠지요. 원점으로요. 절뚝거리며 일어났지요. 상처 아팠지만요. 계단 앞에서 뒤돌아봤어요. 빛과 자유 멀어지더군요. 체념한 듯 내려갔지요. 어둠 속으로요. 끝난 것 같았어요. 눈물 핑 돌았지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 어머니 서진아, 도연이 목소리요. 한 달 출장인데 왜 벌써요? 서진이 얼굴 새하얘졌지요. 도연이가 들어와 제 피 흘리는 모습 봤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야? 떨리는 목소리요. 도연아 간신히 말했지요. 눈물 돌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스스로 찔렀어요. 위험해서 지하실에 모신 거예요. 치매 심해요. 연기 완벽했지요. 하지만 도연이 자물쇠, 서류, 피 봤어요. 한 달 내내 주무신다니 이상했어. 매일 전화해둬요. 비행기 받고 왔어. 자물쇠는 뭐야? 엄마 지하실에 갇혔어. 서진이가 위임장으로 집과 보험금 넘기려 해요. 도연이 서류 받지요. 어머니 재산 모두 서진이에게요. 병원 기록. 왜 없어? 확인했어. 공기 무거웠지요. 여보 믿어줘요. 어머니 이상한 행동해요. 하지만 증거가 다요. 서진아 정말 이럴 줄 몰랐어. 설명해. 떨기 시작했지요. 계획 무너졌어요. 서진이가 눈물 닦고 차분해졌어요. 오해예요. 이야기예요. 커피 타와 내밀었지요. 드시고요. 도연이 한 모금 마시고 얼굴 이상해졌어요. 이 커피 냄새 뭐야? 알아차렸지요. 화장실 가 토해냈어요. 뭘 넣었어? 아무것도요. 거짓말 마. 경찰 신고할게요. 서진이 얼굴 새하얘졌지요. 이제 됐어. 어머니 더 견디지 마세요. 손 잡아주니 따뜻했지요. 경찰과 커피 가져갔어요. 수면제 다량 검출됐대요. 서진이 아들까지 잠재우려 했어요. 소름 돋았지요. 수갑 채워지며 울부짖었어요. 오해라고요. 팔 뿌리치고 몸부림쳤지요. 저 여자 꾸며낸 거예요. 치매 할머니 말을 왜 믿어요? 테이블 엎어 유리 깨졌지요. 여보 알잖아요. 이 집 내가 지켰다고. 물건 던지며 얼마나 참았는데요. 아이 못 낳는다고 집안대 끊긴다고. 제대로 못해서 애 잃는다고.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요. 10번 시험관 실패할 때마다요.
그 말만 안 했어도요. 끌려나가는 모습 보니 복잡했지요. 분노와 안타까움, 자책감요. 공모자들도 잡혔대요. 병원 치료 후 건강 되찾았어요. 상처 아물고 체중 돌아왔지요. 밤에 잠잘 수 있게요. 처음엔 악몽 시달렸지만 도연이 덕에 나아졌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잘못 아니야. 서진이한테 던진 말들이 병들게 했어. 그래도 이렇게 고생시킬 정도는 아니야. 엄마가 상처 줬던 건 사실이야. 모두 반성해야 해. 도연이 한국 근무로 바꿔 매일 저녁 함께 먹어요. 이런 대화 소중해요. 마당에 앉아 햇살 받으며 차 마셔요. 꽃 피어나고요. 지하실 어둠 끝났지만 흙냄새 남아있어요. 그 냄새도 제3 일부요. 상처 준 말들이 인생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 못 낳는다고 제대로 못했어요. 그 죄책감 안고 살아야지요. 하지만 상처받았다고 해쳐도 안 돼요. 우리 모두 잘못이었어요. 이제 남은 생은 다르게요. 차 마시며 중얼거렸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냥 말에 무서움 느껴. 한마디가 살리기도 죽이기도 해. 이제 좋은 말만 하자. 서로 상처 안 주고 따뜻하게. 손에 상처 만져봤어요.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사라지겠지요. 꽃향기 맴돌아요. 아들과 웃을 수 있어 소중해요. 내일 시장 갈까 미역국 끓여줄게. 삶은 어두울 수 있지만 햇살 향해 나아가요. 여러분, 어둠 속이라면 포기 마세요. 빛 만날 수 있어요. 상처 주는 말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 의미를요. 어르신들 마음 따뜻하게 지내시고 가족과 좋은 말 나누며 건강하세요.